받았는데 이건 저희가 지원한다기보다 참여 인증서를 보내는 방식인데 지금 100개 이상의 학교와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걸 너무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8 체계의 기조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심야 책방의 날은 6월부터 저희가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서점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 밤 12시까지 제가 심야를 아예 꼬박 세우는 서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에는 술집이나 카페나 뭐 다른 모임도 중요하지만 책방에서 밤을 세우는 건 뭘까? 심야 책방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개 이상의 서점들이 참여하고 있고 다시 또 강조하게 되는데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의 창립은 몹시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태까지 원북 원시티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다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효과적으로 그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체계의 시발점으로 그들이 서로의 어떤 독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거나 협력해서 같이 독서 대목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그것이 몹시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풀뿌리 독서 운동이 본격화되는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오디오북 쪽을 좀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상생하는, 그러니까 뭐 종이책도 있고 이제 전자책도 있고 오디오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엮어서 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기술적인 어떤 그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종이책으로 하는 거고, 종이책에서 다시 전자책으로 가는 이런 그 선순환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지원을 기술 개발 쪽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예산 조금 뭐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을 좀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흥행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출판, 뭐 영화, 또한 연예사의 매니지먼트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벤치마킹해서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술가들을 말하자면 저술가들의 그 이름을 그 브랜딩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아니면 유튜버들에게 좀 더 많은 권위와 또한 관심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 출판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올해 최대 행사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행사, 아이디어가 많은 행사가 벌어지는데 왜 감지하는 출판에 대한 느낌은 좀 점점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독서를 제로, 출판계를 살리는 3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3가지 목표가 체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암울한 느낌, 독자가 떨어지고 있는 느낌 이런 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2030 프레임워크는 좀 더 새로운 프레임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능산 확산에 임하는 어떤 태도 중에 하나는 연결성 강화라는 태도로 여기 제가 뭐 더 많은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원을 그려서 이런 다양한 저희 출판, 책, 독서와 관련된 주체들, 다양한 플레이어들, 이런 플레이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진흥원에 맡겨진 공적인 출판진흥 인프라 강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그런 임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연결성이 중요한 주제였다가 즉시성으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얘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지식의 연결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고 집중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연결성을 확보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적절하게 옳은 길, 탈출구, 우리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길에 대한 출구를 정확히 전략적으로 못 찾아서 말씀대로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오늘 토론이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만들고 생각하는 토론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너무 많은 길, 그 중에서 어떤 길이 효과적인 길인지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공동으로 모색하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연구진은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미래 예측 방법론을 통해 그 모습을 그려보려고 했는데요. 먼저 출판 분야 전문가 대상 신청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통해 핵심 동의들을 추출했고요. 이를 토대로 대한미래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객관적 가능성과 희망하는 정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이 결과를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 4개의 사분면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이제 A 사분면은 객관적 가능성도 높고 모두가 원하는, 그야말로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B 사분면은 객관적 가능성은 높지만 모두가 원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저게 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미래입니다. D 사분면은 모두가 원하지만 객관적 가능성은 낮아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오게 해야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B와 D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결국 A 사분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이고 B와 D는 정책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으로서 출판 정책의 방향 재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럼 산업정책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기업이 역량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때 그 분야 고유의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출판 기업이 다시 한번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자. 출판 콘텐츠 원천을 가지고 최대한 다양하게 사업을 해서 과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고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해서 전체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자. 그러면 출판 기업들은 변화한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담당해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기반이 더욱 단단하게 마련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출판 미래 비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계속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나 출판산업연구원이 그래서 공공의 역량이라든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산업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본질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인프라라든가 제도, 법령 정비 이런 것들을 좀 실태조사나 통계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행사나 사업들을 가짓수를 좀 줄여서 선택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가짓수를 하지 않더라도 민간에 진짜 힘을 모아서 해서 또 타격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출판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2년 전에 출판진흥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위원으로 참가해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인문 기초 분야의 석박사급에 대한 취업, 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전략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고 단지 계획이 아닌 실행력이 있는 세부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어떤 생활 동선 안에 서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이 사라지게 되니까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고 현재는 물론 서점 국민 1인당 서점통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대형 서점이 등장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서점들이 이제 평수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대형 서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용하는 서점 정도로 좀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 서점이 인접해 있는 독자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 시장의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 독자들의 어떤 생활 동선 안에 있는 서점들을 그 지원하고 확보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판 유통 자체가 좀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웹툰 시장 얘기를 마지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웹툰 시장이 현재 지금 연재가 완료되거나 새로 연재하고 있는 시장이 6,000점입니다. 만화가. 일본이 가장 활성화됐을 때 만화가 6,000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6,000종이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연재해본 작가가 2,000명입니다. 자, 시장이 이미 과밀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웹툰 시장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장르가 없어요. 왜냐면 독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죠. 클릭을 하니까. 작가는 클릭 많이 한 것만 연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르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 또 새로운 스타를 만들 수 있는 기획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아까 치유나 제가 힐링이라고 말했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다각화 사업에 정책이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새로운 상품이 나와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다양한 소비 패턴이 나와줘야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정책 만드실 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어떤 버티컬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책을 저는 되게 이렇게 책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 좋은데 책을 너무 고립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너무 권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미디어 관점에서 그 중에 하나의 되게 결정판으로서의 책이라는 인쇄본이 있는 거고 그걸 아울러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군들 중에 하나로 종이책이 있게 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각각 개별적으로 아까 김수영 원장님께서 연결성 얘기하셨는데 사실 연결성이라는 거는 작가와 뭐 시장과 연결도 있지만 사실 팬 간의 연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팬을 이해하고 나면 내 독자를 이해하고 나면 그들을 어떻게 내가 연결시킬 것인가. 그거는 10대 다르고 여성 다르고 또 뭐 테크 기반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이 사회에 있는 몽글몽글하게 존재하는 그런 버티컬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함께 읽는